김춘택을 영조의 아버지로 의심하는 이유. 흔히 영조가 무수리의 아들이라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고민거리는 그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인지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숙종과 영조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연인군이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왕조 시대의 왕의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은 엄청난 역적질이다. 그런데도 이런 소문이 숙종, 영조 시절에 상당히 무성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자기가 반대하는 임금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이 이런 소문이 나지도 않는다. 그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소론 과격파인 김일경이 경종 때 있었던 신임사화를 무고로 일으켰다는 혐의로 영조에게 국문을 받을 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믿었으면 삼남지방에서 20만 명이 들고 일어난 이인좌의 난의 첫 번째 명분이 경종 독살설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영조가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영조의 친아버지라는 것인가? 소론 과격파들과 노론 일부는 숙종의 장인인 김만기의 손자 김춘택이 연인군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숙종의 첫 부인이자 정비였던 인경왕후의 친정 조카로 서인이었다가 노론이 된 인물이다. 왕실의 외척으로 김춘택은 왕실 출입이 자유로웠던 인물이다. 김춘택은 서인의 재직권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장희빈의 오빠인 장희재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그녀로부터 남인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빼낸 인물로 유명하다. 한마디로 도덕이나 윤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다. 김춘택은 인현왕후 지방과도 각별하여 인현왕후의 보기를 위해 노력하는데 인현왕후는 한때 폐서인되어 궁궐 밖에 나와 살게 된다.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문제의 숙빈 최씨 최숙빈은 그 이력이 매우 불분명한 여인이다. 흔히 무수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건 수많은 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마도 고아 출신으로 인현왕후의 집에 거두어진 여인이었던 것 같다. 숙빈 최씨가 숙종의 승은을 잇게 된 것도 여러 설이 있지만 인현왕후가 폐서인되어 쫓겨나간 사가에서 숙종이 그녀를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춘택이 영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숙빈 최씨가 사가에 있을 때 이미 김춘택과 사통한 사이였다고 한다. 장희빈 오빠인 포도대장 장희재의 부인을 꼬여 정보를 얻을 정도로 여자를 잘 후리는 김춘택 같은 인물이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인현왕후의 시녀 하나 건드리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영조가 김춘택의 아들일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와 낳은 아이는 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춘택은 언제든지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촌인 인경왕후가 낳은 공주들도 둘이나 궁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춘택은 갑술왕국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기사왕국으로 권력을 잃은 서인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권력을 다시 찾으려고 애쓴다. 노론에서는 김춘택이, 소론에서는 한중혁이 황국을 모의한다. 서인들은 장다리 장씨는 한철이고 미나리민 씨는 사철이다 같은 동요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하고 김춘택의 종조부이자 노론을 지지하는 외척 김만중은 한글 소설 사시남정기를 지어 왕비장 씨를 비난하고 패비민 씨를 옹호하기도 한다. 김춘택은 종조부가 쓴 사시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숙종 20년 1694년 3월 23일 한성내 노소론가의 자제들이 거짓말로 허위 풍문을 만들어 조신을 헐뜯고 인심을 불안하게 하여 간악한 짓을 행하려 한다는 함의환의 내부 고발을 남인 영수이자 우의정인 미남이 숙종에게 아랜다. 이에 숙종은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엄중히 조사하라고 명한다. 이로 인해 3월 26일 한중혁, 김춘택, 이시도 등이 체포된다. 이들에 대한 문초 중 소론 한중혁 부자의 역모 행위와 숙종, 고모들인 수강공주 등이 노론 김춘택과 손을 잡고 황국도모에 동참했음이 밝혀진다. 미남을 위시한 남인이 새 공주를 엄히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일제히 상소하여 수강공주 자매는 물론 숙종의 여동생인 명안공주의 유가족조차 죽음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3월 29일에 서인의 사주를 받은 유생 기민이 고변서를 올려 우의정 민왕과 병조판서, 목창명, 신청군수 윤희 등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전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숙빈 최씨가 회임 중일 때 독살토록 사주하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미남, 장희재 등이 숙종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자 숙종은 기민의 고변이 허황되어 믿지 않는다며 이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해서 함의환의 고변은 사실로, 기민의 고변은 무고로 정리돼 가고 있었다. 당시 남인들은 붙잡혀온 김춘택이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의 처와 내연관계를 갖고 그녀로부터 정보를 빼낸 사실을 눈치채고 김춘택을 고문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냥 이대로 시간이 흘러 날이 밝으면 김춘택은 고문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10시 무렵에 승정원으로 갑자기 숙종의 비만기가 내려져 전세를 뒤집는다. 군부를 우롱하고 지위가 높고 행동이 점잖은 사람을 어육으로 만드는 정상이 매우 통탄스러우니 국청에 참여한 대신 이하는 모두 관직을 삭탈해 문외 출송하고 민항과 금부당상은 모두 절도에 안치하라. 남인들이 장악한 승정원에서 급히 임금의 명이 잘못되었음을 고하는 상소문 초안을 마쳤을 때 다시 숙종의 비만기가 내려온다. 비만기가 승정원에 내려진 지 이미 오래돼 경고가 반이나 지났는데 전지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그 머리를 모아 서로 상의하며 대신들을 구제하려는 정상이 극히 분통스럽고 놀랍다. 입직 승지와 옥당옥문관을 모두 파직하라. 이번 복역 의논을 집에 있는 승지와 삼사라고 모를 리 없으니 마찬가지로 모두 파직하라. 승지 전원과 삼사인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 전원을 파직시킨 것이다. 또한 숙종은 그날 입직한 오의장 황제명을 가승지로 삼아 대대적인 인사명령을 내린다. 그날 밤 삼정승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꾸고 병조판서와 훈련대장도 서인으로 갈아치운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의금부에 감금되었던 김춘택은 기적적으로 석방된다. 정리해서 보면 갑술왕국에서는 남인의 고변과 서인의 고변이 맞섰는데 사실 정권을 쥐고 있던 남인 측 고변은 설득력이 있고 반정을 기도하던 서인 측의 고변은 남인의 고변에 맞서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한 무고라고 보여진다. 정희재가 최숙빈이 회임했을 때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 진행되는 영모는 아니므로 시급한 위험 요소는 아니었다. 그래서 남인의 고변을 받아들이고 서인의 고변을 무고로 보는 게 맞는 상황에서 갑자기 숙종은 방향을 크게 전환한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숙빈 최씨로 보여진다.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찾아가 장희재가 자기를 독살하려 했다고 말한 것이 숙종의 신경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숙빈 최씨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옛 연인 김춘택을 살리기 위해 밤중에 숙종을 찾아간 건 아닐까? 물론 양측이 서로 고발하는 상황에서 숙종이 왕실 인물들의 안위를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갑술왕국을 일으켰을 수도 있긴 하다. 어찌되었든 그날 밤 숙종의 예기치 못한 행태로 영조의 아버지로 의심받는 김춘택이 고문을 피해 나간 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어쩌면 숙종도 경종과 마찬가지로 불임증이 있어 자기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왕손을 받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든다. 김춘택이 고문을 받을 경우 온갖 심각한 말이 튀어나올 것을 우려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게 지나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숙빈 최씨와 사통 의혹이 있는 김춘택이 숙종의 지시로 풀려난 것은 분명하다. 갑술왕국 후 김춘택은 노론으로부터 서인 집권의 공로자로 칭송받지만 노론 일부와 소론으로부터는 부도덕한 계략을 쓴 인물로 비난받는다. 김춘택은 결국 노론의 절대적인 변호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탄핵을 받다가 1697년부터 1712년까지 이곳 저곳에서 유배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지 5년 만인 1717년 사망한다. 숙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김춘택이 숙빈 최씨와 사통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데 그의 생존에 그 죄를 묻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다. 악형을 금지한 영조였지만 본인이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자에게는 예외로 심한 형문을 가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숙종과 영조의 생김새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 이런 수상한 소문이 근절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였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인조 반정 이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으로 이어지던 혈통이 영조 때부터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